지난 총선에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젖먹던 힘까지, 그리고 저의 25년 정치 과정에서 단련된 어떤 선거의 노하우 다 쥐어짜서 쏟아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지쳐가지고요, 회복실에 들어가 있다라는 기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활동을 자제하고 쉬고 있었고 몇 달 더 쉴 생각이었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당대표를 맡든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든지 해서 지지를 회복하는데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 원희룡은 친윤 반윤을 그걸 떠나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만든, 창업을 한 창년 아니냐. 우리 책임을 다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변의 권유와 압박은 있었지만 우선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해라. 내가 몇 달 뒤에 회복된 뒤에 그때의 역할이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좀 기력을 회복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모든 것을 전부 배제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전당대회 이제 후보 등록이 며칠 남지 않은 그런 마지막 순간이 왔고, 지금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의 추진, 이 상황에서 자칫하면 우리 집권 여당이 구심점 없이, 정치 경험 없이 탄핵 음모에 휘말리고, 또 당정의 어떤 그 견해 차이가 아무런 갈등 관리 능력이나 노력이 없이, 신뢰 없이 이게 내부 분열로 치달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분열은 탄핵이고 탄핵은 당의 괴멸이다. 바로 이거 2017년 탄핵 당했던 그 코스 아니냐. 이걸 막기 위해서는 당신밖에 없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 팀들이 얘기했어요. 저와 25년 동안 인생을 걸고, 또 지난번 경선 때도 윤석열 후보와 경쟁할 때 제 편에 섰던 그런 의원들과 저의 동지들, 저의 보좌진들, 이 부분들이 우리 팀이 이번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당이 자칫하면 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팀장이 안 나서면 우리 팀 해체하자. 그래서 우리 팀원들의 압박에 제가 두 손을 든 거죠. 지금 민주당이 내건 그 특검 법안을 봐도요, 최상병 사망 사건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윤 대통령이 뭐 어떻게 했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수사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수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달이면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를 보고 그때도 국민들이 야, 이거 대통령 봐줬구만, 이렇게 되면 그때 특검 우리가 앞장서서 하겠다. 이것은 이미 대통령께서도 국민 앞에 이것은 공표하신 입장입니다. 근데 수사 중인 공수처의 사건을 뺏어 와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그 특별검사에 의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국민 여론이 특검을 요구하는 게 많으니 여기에 대해서 그 중간의 안을 제시하면 국민들은 그래도 집권 여당이 여론을 받아줬구나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걸 넘어갈 수 있을 거다. 그것은요, 우선 민주당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요, 민주당은 무도하고 이미 7년 전에 이것으로 정권까지 뺏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2007년 탄핵 어게인,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막아야 되고요. 집권 여당이 내부 분열로 전쟁 상태에 들어가서 당정 간에 힘도 못 써보고 그리고 노력도 못 해보고 정권을 헌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그게 제가 나서는 이유고, 그게 바로 경험자가 필요한 이유고, 바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지금 통안에 가슴에 정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우리 당원들의 불안과 당원들의 절박함, 이게 지금 저희에게 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당의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선공수처 수사 후특검입니다. 특검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요, 공수처 수사 초동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민주당이 주장하고 여론이 압박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늘 우리가 앞장서서 그 길로 걸어 들어가겠다,
이것이야말로 정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 당시에 상설특검 하자라는 그 안에 대해서 초동 수사를 특검이 하게 되면 다른 수사기관들이 모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절대 반대했던 분이 바로 당시의 법무장관이에요. 지금 공수처가 초동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뭐 1년간 끌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몇 개월만 더 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수사 협조가 안 돼서 결론이 국민들이 볼 때 누가 봐도 미진하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특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초동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 공수처도 민주당이 앞장서서 만든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의 기회를 최소한 줘야 된다. 민주당은요, 자기네가 검찰 수사가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탄핵하겠다. 법원 재판 지연시키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법관 탄핵하겠다. 자기네가 만든 공수처도 수사 중인데도 이걸 뺏어서 특검으로 가겠다. 그리고 특검도 공정하게 임명되는 특검은 싫고 자기네가 임명하겠다. 이런 식의 사법을 모두 정치화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입법 폭주뿐만 아니라 사법까지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이러한 이 삼권 분립을 위반하고 자기들의 이 다수의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조 출신인 우리 여당 지도부가 그런 데에 노란하고 장단을 맞춰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아니, 우리가 1년, 2년, 뭐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버티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두세 달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그때도 미진하면 그때 특검해서 여론 반전시키면 됩니다. 과정에 대한 관리, 이게 바로 정치 경험이고 우리 당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당원들이 훨씬 정치 경험이 많고요.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리 한동훈 후보는 20년 넘게 검찰 선후배이자 사실 친동생 같은 가족 같은 관계로 지내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친윤이니 저보고 친윤이라 그러는데 한동훈 장관은 친윤을 넘어서 친윤 동생입니다. 오히려 저는 경선 때 경쟁자였어요. 대신 저는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창업을 시킨 저는 창윤입니다. 인간관계는 사실은 경선 때 경쟁자로 만나기까지는 사실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친소관계로는 제가 멀고 한동훈 장관이 훨씬 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함께 정권을 창출했고 그때 저희가 탄핵의 그 상처에서 아직 다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중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저희가 손을 잡고 정권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고맙고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설사 한때 국정 지지가 떨어지고 국민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임기 끝까지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중간에 인기가 떨어지고 또 국정 수행하는 게 조금 이래서 뭐 미숙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배신의 정치, 그리고 계산의 정치, 그리고 자기만의 개인 정치가 모두를 불행하게 하고 결국 자기도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많은 그런 경우의 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윤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번에 나서는 거고요. 저는 그동안 업무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대선 캠프 때 책상 치면서 이 공약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메시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문제는 사과를 해야 된다. 등등 그럴 때마다 책상 치면서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게끔 하는데 저는 많은 경험을 쌓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설사 대통령께서 호통을 치고 책상을 친다 그러더라도 저는 이걸 어떻게 설득시킬까를 고민하지 그런다고 해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그냥 씹어버리고 그냥 아예 대화도 시도도 안 하고 그런 식의 자기만의 갇혀있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싸울 때 싸우고 다음날 화해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레드팀을 만들어서 정말 창윤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국토부 장관하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 할 때도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보다는 제가 대통령을 설득시키고 또 제가 그 과정에서 이 캠프의 다른 의원들이나
우리 정부에서의 다른 장관들이나 당정 관계에서의 당을 설득시키면서 해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할 수 있겠다. 그래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워낙 격정적이시고 또 워낙 좀 에너지가 세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야단 맞아본 분들은 그 다음은 그냥 접근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일부 계시던데 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당내 분열하면 죽지만 대통령께서도 국정 지지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 다 죽는다. 이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당이 대납할 마지막 기회이고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민심을 회복하고 또 국정을 성과를 내서 우리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 초심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 캠프 때의 마음, 경쟁자였지만 반드시 우리 윤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되겠고 성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 자신을 모두 버리고 헌신하던 그 마음으로 저는 전당대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윤, 반윤 가르는 거에 저는 반대하고요. 왜냐? 저는 창윤이기 때문에. 창윤으로서 5년간 저희가 정권 교체에 빚진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 신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인기 떨어진다고 해서 이 배신 때려버리면 앞으로 누가 우리 당에 후보로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우리 대통령과 우리 국정 반성할 거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부에서 끝장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대안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고 만들어 나가는 관계가 집권 여당이고 동지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친윤 반윤. 왜냐하면 친윤 반윤 그 서로 딱 집어서 갈라지면 서로 그냥 개파 싸움 할 겁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나 얄팍하다. 그리고 이건 너무 구경꾼 같은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친윤 반윤이라는 그런 어떤 이런 관전자 같은 남 탓하고 어떻게 보면 편가를 이기식의 어떤 이 이름에 대해서 저는 거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레드팀을 구성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개된 레드팀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제가 대표되면 레드팀을 우리는 따로 레드팀을 두겠고 우리 대통령께서 지명하시는 나름대로 신뢰하시는 분들을 좀 지명해 주시라. 근데 그분들이 팀을 짜서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서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요. 당장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일이 터져서 갑자기 만나서 그리고 한 번에 말싸움으로 이걸 설득하려고 그러면 우리 말싸움으로는요. 우리 자녀들도 이길 수 없고 부부싸움으로도 또박또박 따져서 토론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레드팀도 가동을 하고 또 신뢰관계에 따른 모든 문제들을 상의를 하고 또 대통령께서 신뢰하는 모든 인간관계들을 총동원하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통령께도 당정 총력 체제, 총력 소통 체제, 총력 동원 레드팀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께서 비대위원장을 우리 윤 대통령께서 지명을 해서 할 때 저는 그런 핫라인이나 레드팀 관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약속 대리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비대위원장 되고서 서로 충돌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차근차근 아니면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문제가 있어 책상 치면 다음날 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닙니다. 3번 찾아가고 5번 아무튼 하고 내 얘기 안 들으면 또 다른 우회로를 찾아서 또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걸 보면서 정치가 갈등을 관리하는 거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소통을 하면서 설사 싸우더라도 인간관계와 신뢰, 동지관계는 해소하지 않으면서 경론을 벌일 수 있는 이게 정치고 이게 리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련을 쌓고 뭐 당대표든 대통령이든 도전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뭐 지금 그 배신을 생각하거나 그런 인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서 차별화를 해야 그 인기를 가지고 인기 떨어진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대통령 갈 수 있다. 또 그렇게 하려면 지금 당대표 가서 접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차별화와 배신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처음부터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97년에
이해창 총재 그 차별화하려다가 그래서 김영삼 당시 현직 대통령 인형 화형식 하다가 본인도 실패했고요. 우리 정권 그대로 그냥 넘겨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다들 뭐 배신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국민 여론이 들끓으니 우리 국민 여론에 조금 부응하고 추락하는 정권 내에서부터 우리 같이 죽지 말고 차별화를 해서 우리라도 살아있어야 우리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모두가 빠져드는 그 함정 코스거든요. 97년, 2017년 저는 네버 어게인 이고 그거와는 다르다라고 정치 경험이 없는 그리고 지금 인기 있는 이 유망주를 옆에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분들 저 관계 끊어야 됩니다. 원래 에콰도르는 6월 5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즉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 순방 그리고 뭐 아프리카 정상회의 뭐 등등 해가지고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하자. 그래서 중앙아시아 갔다 오자마자 잡은 게 6월 19일이에요. 가서 뭐 밥 한 공기하고 미역국 하나 이렇게 놓고 식사를 하면서 에콰도르 또 중앙아시아 다녀오신 이야기 또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 할 때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게 350억 불 수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그런 이 후일담 그리고 후속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차 한 잔 마실 그때 그 우리 제일 먼저 아마 윤상현 후보가 아마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우리 나경원 후보도 그 과거에 저 전당대회 도전할 때 그때 좀 미안한 그게 있었는데 그거 아무튼 와서 식사도 하면서 다 풀었다. 그리고 본인은 다 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동훈 장관도 당일날인가 전날인가 전화가 왔더라. 그 얘기를 잠깐 해주셔가지고 다 다녀갔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나온 게 전부입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나설 때가 아니고 저는 아직 회복실에서 못 나왔습니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면 몇 달 뒤에 그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대통령께가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이쪽에는 이미 다 통보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조심스럽죠.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 함부로 꺼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예. 왜냐하면 20날 그 25년 저희 정치 운명 공동체들인 저희 동지들과 또 저를 경선 때 그때 윤석열 후보 편에 서지 않고 저를 도왔던 경선 때 그 의원님들하고 경론을 거친 끝에 팀장이 일려면 나서야 된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이 함께 위기에 빠진 당과 또 이 당정 관계 그리고 우리 국정 수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이 역할을 하자. 그럼 좋다. 그러면 당신들도 다 목숨 걸겠느냐? 제가 약속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결의를 한 상태에서는 우리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긴급 소집함과 동시에 대통령께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연락도 드렸죠. 네. 그랬더니 그냥 잘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이미 국회의원 3선 했지 않습니까? 단체장도 2번 했고요. 장관까지 했는데 저는 의석 한 석을 찾아오는 그 역할보다는 총선 전체 구도에서 우리 한동훈 위원장도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물론 제가 총선 사령탑을 맡았으면 사실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뒤늦은 후회를 해보긴 합니다만은 그게 아닌 대통령께서 한동훈 위원장을 대통령과의 신뢰나 국민적인 인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역할을 지명하셨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재명과 정말 우리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정말 이걸 대선의 연장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어떤 총선의 어떤 판에 대한 어떤 성격 규정이 있잖아요. 그 선수 하나하나의 그 게임도 중요하지만 판 전체가 이게 무슨 판이냐. 또 구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총선 구도를 잡는데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떨어져도 좋다. 근데 초반에는 야 이거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한 2차례 이게 꺼지면서 뭐 8%로 이제 졌는데요. 뭐 누가 뭐 때문에 졌느냐? 그건 우리 내부에서 그건 정말 반성하면서 대통령이 반성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당시 당과
총선을 지휘했던 또 공천했던 부분들이 반성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7대 3이냐 5대 5냐 1대 9냐 뭐 이런 문제는 있지만 결국 양적인 1이면 어떻고 7이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 내용적인 그 문제의 핵심들을 각자가 자기의 책임에 따른 변화와 책임을 져줘야 우리 당의 앞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명을 꺾지 못한 저의 책임, 그건 저도 다 하겠습니다. 우선 당 내부적으로는요, 여의도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당 연수원, 그다음 우리 지금 기반 조직이 무너져 있는 당원 입당과 당원 연수, 그리고 온라인과 언론 속에서의 어떤 대국민 어떤 여론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 탄핵을 거치면서 정권 교체는 겨우 성공을 했는데 이 체질 개선과 우리의 어떤 이 진지의 구축,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비해서 너무나 게을렀거나 아니면 너무 웰빙 정당으로 안주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요. 현재는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아우성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희망을 주고 그 어려움을 덜어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경제 정당으로서의 그 전통과 실력을 회복하고 그 바탕 위에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요, 소통 방식도 좀 바꾸고 인사도 좀 바꾸고 그다음 성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해서 국정 지지도 지금 뭐 20%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빨리 회복해야죠. 예.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시 이준석 당대표, 그다음 김기현 당대표, 그다음 이제 한대원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 당내 정치도 없었고요. 당정 간에도 정치가 없었어요. 정치는 서로 싸울 건 싸우되 또 싸우고 나서는 돌아서서 다시 화합의 어떤 대화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긴장 관계와 늘 이 화합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당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당 정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그 이해창 총재, 박근혜 대표한테 쓴소리하고 달려들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아픔도 많았고 성장도 해왔습니다만은 대신 그때는 토론은 토론으로 끝냈고요. 서로 단절하고 외면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이 잘 되자고 하는 토론이고 서로도 열심히 하자고 하는 토론이지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리고 이 못된 건 너무 너 책임이야. 책임 공방이라든지 말싸움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정치가 살아있게 하기 위한 그런 역동성을 활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요. 당내 견해가 다른 사람들 다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토론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물론 좀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정 간에도 갈등이 있으면 책상 치고 싸울 겁니다. 하지만 밖으로 공개할 게 있고 아닌 게 있고요. 또 남 탓하고 나는 잘났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인 정치나 아직 경험이 미숙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아우르고 한편으로는 또 타일러 가면서 이거를 큰 집안 이끌고 가야죠. 우선 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이 왜 바뀌었냐, 특혜 주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노선 바뀐 거는 문재인 정부 때 바뀌었습니다. 제 장관 취임 이전인 것은 물론이고 아직 그 정권 인수도 안 된 상태에서 국토부 내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걸 왜 저보고 바꿨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가 장관은 아니지만 뭔가 다른 모르는 그 실세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바꾼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증거를 대라. 그런데 그건 못 되거든요. 설계도 안 끝난 고속도로예요. 그 주변에 제 김건희 여사 그 일가 땅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건 특혜다라고 몰고 갔는데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이건 워낙 쉽고 이걸 설명하는 게 설명이 한 방으로 이걸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가 되는데 설명이 길어지면요.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정치 의혹 공방에 이게 원래의 이게 속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순진하면 당하게 돼 있는데요. 아무리 이거는 사실을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일단은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는 중단한다. 라고 일단 선언을 하고 대신 그동안에 있었던 자료 전부 제시하고 증인 전부 부르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한 건데 실제로 노선을 변경했던 증인들이 와서 증언을 하면 전부 이것은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국회에서 조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국정조사 특검 하자고 그러는데 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얼마든지 해라. 조사해봐야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노선 변경을 지금 어디다 대고 좀 누워서 침 뱉기냐. 그래서 저거는 만약에 무리하게 진행이 돼서 결국 파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특혜로 몰고 가기 위한 묻지마 이거는 의혹 사냥이다. 그리고 그걸로 재미 보기 위한 건데 만약에 이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제 온 국민이 다 알고 나면요. 입법 폭주라는 게 이런 거고 묻지마 의혹을 일단 던지고 나서 그다음 거기서 다 정치적인 이득은 다 보고 나서 그다음에는 다 잊어버리는 이게 우리나라 정말 청산돼야 될 구태정치 중에 구태정치구나 이런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하라 그래 주십시오. 네. 당원들의 마음이 그렇고 답답함이 그렇고 저도 답답함이 그거인데 제가 직접 쳐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핵심은 사법 지연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2년이나 지났는데 법무행정 도대체 뭐 한 거냐? 그리고 검찰 도대체 뭐 한 거냐? 이런 우리의 정말 울분과 답답함이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이재명 대표 거슬러 가보면요. 권순일 그 대법관의 그 의혹에 찬 그 판결이 없었으면 오늘날 이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그나마 우리 윤석열 후보 내세워가지고 0.73%로 이겼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그때 이게 0.73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 모르겠습니다. 그 개딸들은 환호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거는 6.25 남침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내부에서부터 내파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희의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 통합 정치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법적인 심판이 너무나 지연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심판하겠다. 100분의 1의 가능성이지만 내가 도전하겠다. 라고 해서 했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당대표가 되게 되면 자, 사법이 지연되는 것은 아무튼 최대한 감시를 해서 막아보겠다. 판결은 법원이 하겠죠. 물론 제가 대장동 일타 강사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을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제가 먼저 터뜨렸던 입장에서 그때 터뜨렸던 사실 그대로 지금 다 재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제 마음의 확신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 내용은 독립해서 하시라. 대신 신속한 재판은 그거는 법원의 의무다. 그리고 그것은 국회와 우리 국민들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다. 판사들이 야 이거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거 세워라 내워라 재판하다가 사표 나오고 재판하다가 인사이동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3년 5년 이거 지연시켜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법이 지연되지만 않는다면 대통령 이재명 후보 다음번 출마 못할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우리 당원들에게 이 답답함을 참고 우리가 아무튼 당정이 화합하고 우리 당원들이 어렵지만 우리 대통령을 지키고 대신 대통령은 국정 지지도를 회복할 수 있는 국정 성과와 좀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정치를 좀 해달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매기 역할, 그다음 청어를 날아갈 때 어떤 상어 역할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저는 세 가지 점을 짚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찰 인사도 지연되고 이러면서 아무튼 이재명 수사와 재판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사건 하나에 대해서 기소해라 불기소해라 이럴 수는 없어요. 영장해라 말아라 구속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신속하게 수사해라. 이래서 야 조폭 사건 마약 사건 신속 수사해라. 매번 그거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사건 정치적인 사건 신속 수사해야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주어진 권한 인사 예산 그리고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무행정 이거 했어야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또 국무위원으로서 아무튼 우리 정부 차원, 정권 차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연된 수사와 재판 이 부분. 그다음 두 번째로는 상설특검 앞장서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특검에 대해서 여론이 높으면 특검을 합니까? 그럼 본인 특검하고 아니면 그러면 이재명 특검도 같이 하죠. 이재명 특검, 조국 특검 이런 거 할 겁니까?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수사. 미진하든 어떻든 간에 종결 빨리 짓도록 하고 대신 공수처 수사 종결 빨리 해라. 이건 좋습니다. 왜 말이 바뀌었는가? 이게 법무장관일 때랑
막상 이게 언론 패널들의 또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아니 민정수석실 없애가지고 인사검증 법무부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잘못됐다면, 인사가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 좀 많아요. 저희가 볼 때도. 내부에서도 우선 좋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 검증 가다 보면 공개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이제 걸러지고, 그다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권과 철학이 다른 사람들 들여올 수도 없고. 근데 그 과정에서 과연 저는 내막은 잘 모릅니다. 과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성과를 제대로 낸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이전에 저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부족했던 점, 이를 양평고속도로를 깨끗이 해석하고 거꾸로 반전시키지 못한 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건설노조, 화물연대, 집값, 그리고 지방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하나도 안 해주던 그런 국가의 첨단 산단 15개 바로 하면서 지방의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우크라이나, 제가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중동 외교 하듯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마음으로 법무행정을 했을 텐데 어떤 성과가 있고, 예? 무엇이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국무위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자기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둘 다 당대표 안 나간다라는 암묵적인 전제와 확인이 서로 있었기 때문에 총선 때, 야, 비대위원장 때 그때 눈 맞으러 갈 때 무슨 일이 있었어? 라든지 저보고는 이 당이 왜 이래요? 옛날부터 이랬어요? 뭐 등등 이런 얘기들, 정말 이 친형제 같은 그리고 총선 패배의 상처를 둘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치유하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통한다라는 것을 느끼는 좋은 자리였고요. 내용은 평생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오면 저희는 거짓말은 못하니까 확인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먼저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그건 저도 안 할 거고 아마 우리 한 장관도 안 할 겁니다. 그때 제 카드로 썼습니다. 선배가 내야죠. 예. 제 25년간 소장파 하면서 또 2번 탄핵 겪어보고 또 3번의 정권 창출과 2번의 정권 상실 겪어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단합과 함께 이 자유우파의 활력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제가 그동안 우리 당이 저를 키워준 25년간의 그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제가 제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저의 충정, 이것을 이번에 다 쏟아내겠습니다. 제가 몸살이고 아낄 게 뭐 있겠습니까? 네. 저는 과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구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 일하는 거는 국정 성과를 내는 거고요. 여당으로서. 그러면 여당은 정부랑 함께하기 때문에 여당입니다. 정부가 잘못한다고 비판만 하고 남 탓하고 말싸움할 것 같으면 야당하지 왜 여당합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하는 성과를 내줘야 되고요. 거기서는 우리 국회 내에서 힘들더라도 우리 여당과 당정 성과를 내야 돼요. 힘들겠죠.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정도면 정말 애썼다. 노력 점수라도 받아야 되고요. 다음은 싸워야 되는 거는 108석 이게 쪼개지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게 뭉치면요, 어쩌겠습니까? 192석이라고 자기들이 힘 자랑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자기네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똘똘 뭉쳐서 싸울 때 싸우고, 그러다 보면 야당이 자기 힘 자랑하고 입법 독주하고 사법 리스크 회피하려고 사법도 전부 정치로 물들이고, 이번에 법사위 보십시오. 그 법사위원장 사고받으려고 고함치고 그냥 억압하고 이런 모습들을 국민이 보다 보면요, 우리 국민들요 금방 약자를 동정하고 금방 균형을 잡아주고 금방 정의로운 것을 위해서 견제에 나서줍니다. 지금은 국회에서는 우리가 약자거든요. 정부로는 우리가 집권 여당이고요. 그래서 강자로서는 저희가 일하면서 성과를 내야 되고요. 약자의 측면에서는 정말 똘똘 뭉쳐서 싸워서 국민의 동정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출마를 결정하고 발표를 한 지 오늘이 딱 7일째입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한 지로는 딱 이틀째고요. 우리 당원들께서는 뭐 우리 한동훈 위원장만 나오는 줄 알고 야 그래도 여론 조사도 잘 나오고 그래도 젊고 좀 스마트하고 그러니까 미래가 있고 총선 때 고생하지 않았냐. 아유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기대를 해보자 이러다가 지금 특검 당정 관계의 갈등을 풀기 위한 아무런 그동안의 노력과 이 신뢰 관계가 과연 어떨까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빅 물음표 큰 물음표를 지금 갖고서 유보를 하거나 아니면 판단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앞으로 구도 요동치고 우리 당원들의 이 탄핵의 상처와 당정관계의 분열이 가져올 앞으로의 당의 불행과 국가의 불행 그리고 당원들의 자부심에 또 상처가 날 것에 대한 어떤 무책임함과 대안이 없음, 무능력함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현명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라도 나와야 당원들이 그렇게 의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나온 거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 그냥 나가도 괜찮아요.